안녕하세요. 임세원입니다. 글쎄요, 여길 찾아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하고 시청자분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실지 참 궁금하네요. 그런데 제가 미루어 생각할 때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분이 나와서 또 어떤 인생 이야기를 하나름 펼쳐놓을까. 설레임과 궁금증이 막 교차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강연백도시는 바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강연백도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직장암을 극복한 의사 김상규. 바쁜 업무로 인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했던 지난날. 운동할 시간도 없고 과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막 100kg가 넘어가고. 98년 뜻밖의 암 선고. 의사가 어떻게 암에 걸려? 뭐 우리들 보고는 맨날 그 뭐 건강에 주의하라, 뭘 해라. 직장암 수술 후 그는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산으로 향했습니다. 3년간의 산속 생활. 암 발병 5년 만에 어렵다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암을 이겨낸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성규 씨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건강해 보이십니다. 예.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뭐 항상 그 운동하고. 네, 아직 그러니까 운동은 그렇죠. 계속 예, 하시고요. 예, 예. 네. 식이 습관 잘 지키고. 지키시고. 예, 예. 네. 근데 그 의사라는 직업이요, 참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주변을 봐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건강 돌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예, 받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또 그런 일이 있으셨던 예, 것 같아요. 예. 오늘 그러면 네, 그 얘기를 제가 혼자 묻고 혼자 대답을 다 해서 네. 오늘 그 강연 주제가 해답은 당신 안에 있다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과연 어떤 답을 우리한테 주실지 지금부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야기 시작할까요? 네, 부탁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성규입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이고 현재 개업 중인 의사죠. 여러분 그 주변에 그 암 환자들이 한두 분은 계시죠? 저는 1998년도에 직장암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선고받을 때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암 환자 1호였습니다. 제가 1991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환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한 10시간, 12시간씩 진료를 했죠. 화장실 갈 시간도 거의 없었고 뭐 점심시간을 그런 때도 많이 있었죠. 또 병원에 오시는 그 환자분들이 전부 그 인상을 쓰고 오잖아요. 아프니까요. 이제 그런 분들, 그 환자분들하고 씨름하다 보니까 오후 끝날 때쯤 되면 뭐 녹초가 되고 스트레스가 엄청 받죠. 대개 이제 여기 계신 그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대개 푸는 방법이 술 먹는 거죠. 저도 그 이제 술을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 그 술로 이제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했는데 보통 12시, 안 그러면 1시, 2시, 어떤 때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잠도 안 자고 바로 손 씻고 진료 나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주종불문이었고 안주를 주로 이제 곱창과 무슨 뭐 이런 기름 지글지글한 걸 이제 주로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105kg까지 나왔습니다. 105kg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한 30kg 정도 빠졌는데
제 배가 이렇게 임신 한 8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 발이 배에 가려갖고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생활하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술 드신 분들 아시겠지만 가끔 술 마시다 보면 설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 잘못 먹었나 보다. 뭐 찬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2주가 되고 3주가 돼도 이게 약을 먹으면 좀 끊어졌다가 다시 또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뭐 검사를 안 했죠. 식구들이 뭐 검사를 하라고 난리를 하는데도 의사가 무슨 병이 걸리냐고 하면서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어느 날 막내가 전화를 했어요. 뭐 계속 아빠가 그렇게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단식을 하겠다고, 식구들이 단식을 하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검사를 했죠. 검사를 했는데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모니터에 시뻘건 덩어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뒤통수 한 대 탁 얻어맞은 기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바로 수술을 했는데 한 20cm 잘라냈어요, 장을. 이제 그 주변에 있을지 모르니까 아예 넉넉 잡고 이렇게 잘라낸 거죠. 수술을 하고 집에 와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환자들한테 맨날 이렇게 주의하라 하면서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생활 습관이 너무 무절제하고 운동 안 하고 음식 마구잡이로 먹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이 제 암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급선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환경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고향 가까운 지리산 주변으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마침 빈 흙집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 가서 나무를 산에서 해가지고 와갖고 나무를 떼고 그 다음에 밥을 해먹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직장암 환자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 가장 큰 부작용이 변이 하루에 한 30분씩 나오는 거예요. 뭐 어린애들 설사 몇 번만 하면 항문이 헐어지잖아요. 저도 뭐 한 20분, 30분 하다 보니까 항문이 흐르고 아파서 멀리 가지를 못하고 집에서 한 100m만 나가면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빨리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그것이 처음에 이제 100m에서 200m, 뭐 300m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늘어났죠. 그 다음에 변도 한 뭐 30분에서 20분, 뭐 15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츰 줄어들고. 그러니까 주변이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피부를 스치는 그 촉감, 뭐 이런 거의 날마다 변하는 이런 색깔들, 그 다음에 뭐 새소리, 그 다음에 특히 비가 온 다음 날 햇빛이 비치는데 산속 풍경이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딱 생각한 게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으면 평생 동안 골방에서 진료하고 저녁이면 술 먹고 그런 생활하다가 죽었을 텐데 내가 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게 산속에 와서 이런 좋은 풍경을 보는구나, 이런 좋은 경험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암이 고마운 거예요. 완전히 전화위복의 기회였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고마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긍정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이렇게 박혀있던 그런 부정적인 생각, 이런 우울함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그때부터 머릿속이 환하게 맑아지고 몸도 힘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산을 이제 막 이제 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봄 되면 이제 쑥이 올라오잖아요. 쑥 뜯어서 그 쑥국 끓여 먹고 그 다음에 취나물 캐서 쌈 싸 먹고 된장에 무쳐 먹고 그 다음에 개울가에 난 그 뭐죠 그 돌미나리 뭐 이런 각종 그 나물 채소 이런 것들을 이제 뜯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존에 먹었던 그런 옛날에 먹던 나물들 향이나 이런 향이 아니에요. 굉장히 진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돌틈 사이나 막 이런 그 굉장히 안 좋은 그 자연 조건에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이 향이 나는 거예요. 보면 자기들도 그런 악조건을 견뎌내기 위해서 그런 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용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한 3년 살았는데 3년 살고 내려오기 전에는 하루 종일 이게 산을 타도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뭐 다람쥐처럼 막 산을 돌아다니고 그래도.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건강히 자신을 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다시 이제 복귀를 했는데 여러분 그 암이 처음에 세포 하나에서 이제 암세포가 돼서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커지는데 여러분들이 CT를 찍거나 하면 이렇게 암 진단을 하면 한 1cm가 되기 전에는 이 발견이 잘 안 돼요. 안 보여요. 그래서 1cm 진단을 받는 게 한 1cm 가까이 돼서 진단을 받는데 그것이 초기라 그래요. 근데 1cm면 암세포 수가 한 10억 개 정도 돼요. 1개에서 10억 개 정도로 가는데 시간이 한 7, 8년 걸려요. 무슨 뭐 암이 어제 생겼다가 뭐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그렇게 확 이렇게 발견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벌써 초기라 그러면 벌써 한 7, 8년, 10년 이상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이 생기기 전에 암이 자기 몸에 자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죠. 그리고 이 암세포가 처음에 1개로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암세포로 되기 전에도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런 손상을 받으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세포로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암세포로 가기 전에 이것을 미리 제거를 하고 하는 시스템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에요. 나라로 말하면 군대나 경찰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면역 시스템이 망가지면 그걸 잡지를 못하죠. 암세포로 되기 전에 이걸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되돌아 생각해보면 옛날에 암 걸리기 전에 어떤 이런 무절제한 생활이 있었잖아요. 무절제한 생활이 그 면역 시스템을 망가뜨린 거죠. 그리고 제가 산에 가서 어떤 그런 금주를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그 유기농 채소나 이런 것들을 먹고 이런 것들이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킨 거죠. 여러분 몸 속에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도 몇 개씩 그런 세포가 계속 생겨요. 그것을 잡아주는 것이 면역 시스템인데 우리 몸에 자주 국방을 해야죠. 남이 바깥에서 주사를 주거나 수술을 하거나 뭐 항암제를 하거나 그러기 전에 자기 몸에서 이런 스스로 지키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도록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의해주고 노력하는 것이 제가 산에서 한 것이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금 암으로 고생하시고 지금도 투병 중인 환자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제가 했던 그 산속에서 했던 방법들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방법인 간단하게 설명하면 적당한 운동하는 거하고 식이 습관을 정확하게 하고
방부제 들어가지 않고 이런 자연식물 먹는 거,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거. 여러분도 그런 말들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 들어보셨죠? 그렇지만 실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건데, 저는 어찌됐든 그것을 지리산까지 가갖고 실천을 해서 어찌됐든 암이라는 긴 터널을 이렇게 지나왔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암 환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제가 실천하는 방식대로 해서 저와 같이 터널을 빠져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얘기를 저기서 열심히 듣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끝에 해주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암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더 해주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암에 걸리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부터 먼저 드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자기가 몇 개인데 치료율이 뭐 50%다, 네. 60%다, 20%다 하면 20%를 예로 들면 20%는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0% 자기를 20% 속에다가 넣지를 않고 80%에다 넣어요. 거기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네. 공감 의견단에 이제 공감 온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눌러주세요. 볼까요? 김선규 씨의 해답은 당신 안에 있다. 오늘 과연 공감 온도 몇 도를 기록할까요? 올라갑니다. 자, 93도를 이렇게 했습니다.